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통영에서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 반등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관광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관광재단이 이달 중 출범합니다. 정부의 첫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에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에서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인데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은 통영의 애플망고를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한 시설하우스 단지. 온실 속 나무마다 국내산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망고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올해 날씨가 큰 변화 없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더 수확이 증가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국내산 애플망고는 미생물 방식으로 재배, 당도를 24브릭스까지 높였습니다. 수입산 망고는 물론 국내 다른 애플망고보다 당도가 3, 4브릭스 더 높습니다. 판매 가격은 2kg 한 상자당 10만 원으로 수입 망고에 비해 4배 정도 더 비싸게 팔립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 애플망고입니다. 이 애플망고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생산됩니다. 고수익이다 보니 애플망고는 전국 재배 면적이 62헥타르로 2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 작물보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면적 확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어서 면적 확대보다는 기존 재배되고 있는 농가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재배를 시작한 통영 애플망고가 고수익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 소비심리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선불형 BC카드로 지급된 경남형 지원금 1,700억 원 가운데 82.5%인 1,480억 원이 시장에 풀렸으며 업종별론 편의점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로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도내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용액은 1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광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관광재단이 이달 중에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 들어설 경남관광재단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구축과 인력 육성 사업, 시군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대표 브랜드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살짝 서늘하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다행히 습도가 낮아 직접 느껴지는 더위는 실제 낮 기온보단 덜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진주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린 곳이 있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모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높은 낮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함안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4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2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첫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된 부산에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지금보다 4배 많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맞을까요? 유명 해수욕장과 한국전쟁의 임시정부, 또 25년 전통의 국제영화제와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여전히 생소합니다. 2017년 부산을 찾은 방문객의 90% 이상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10%도 안 됩니다. 외국인 대부분이 서울과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1호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만 몰리지 않게 또 지방에도 관광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관광 전체의 관광객 수를 좀 유입을 좀 확장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적합하다. 앞으로 5년간 모두 1,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전체 밑그림이 될 연구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옵니다.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또는 시드니나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세계적인 국제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 축제와 영화, 역사와 해양 레저를 한데 묶는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건데 글로벌 여행 자유도시 구상이 마무리되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해외여행 제한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5년간의 장기 계획이 빛을 보지 못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울산교육계 교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라는 숙제를 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울산 지역 초등교사 A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져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모 초등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평교사였던 지난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부모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됐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올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됐지만 평교사 재직 시절 성의식이 뒤늦게 도마에 오른 겁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울산교육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도 크고 작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극소수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성적인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툭하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벌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성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긴 호흡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잇따른 성비비로 얼룩진 교육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건립이 추진되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업 추진업체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사업 중단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도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시 1기업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고민해봅시다 실행계획 점검이 오늘 오전 9시 함안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아동복지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6시 합천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투자의향기업 투자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2020년도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경남에는 4개 스포츠클럽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창원 상남초, 창원초, 남해초등학교의 축구클럽과 김해시 체육회의 테니스클럽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16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남해군이 지역 화폐인 화전의 1인당 10% 할인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의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 253곳이 모두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개원에 앞서 보건소 방역 인력을 투입해 전체 어린이집과 차량을 소독하고 방역 물품 비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됩니다. 진주에 기반을 둔 극단 현장은 현장 아트홀 전체 건물을 사들여 3, 4층은 계속 공연장으로 쓰고 지하에는 다목적 소극장, 1층에는 카페형 전시실, 2층에는 공유 사무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경남에는 모두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가는 남해의 코부기와 통영의 산문당 커피 로스터, 하만 농부협동조합 등으로 지역의 자원과 문화유산,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고문헌 도서관에 불교자료 코너가 설치됐습니다. 불교 코너에는 경북 월인사주지 해관 스님이 최근 기증한 불교서적 1000여 권을 포함해 1,800여 권이 비치됐으며 경남 과기대와 통합이 성사되면 불교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군이 사회 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희망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층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을 비롯해 귀농 귀촌인과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건설 하도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해 오늘부터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합니다. LH의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은 불법이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자나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과 피해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영시와 통영교육지원청, 통영거제환경연합 등은 2020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통영시를 환경교육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와 환경단체 등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을 연계한 협력 방안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하동문화원이 임진왜란 때 왜군과 60여 차례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는 명장으로 알려진 하동 출신 정기룡 장군의 삶을 재구성한 역사 장편 소설 충이공 정기룡을 펴냈습니다. 하동문화원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정기룡 장군의 지도력과 해안을 재조명하기 위해 소설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관내 초중고 모든 학생 5천여 명에게 1인당 생수 30병을 지원합니다. 창녕군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전학년 등교 개학에 따라 공동급수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